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오늘 김동엽의 주식 리뉴얼 11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번째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시작을 해가지고 11번째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10번째에서 끝나시기 너무 아쉽다 이러셔가지고요. 제가 또 개인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이 방송, 이 코너를 좀 이어가려고 다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일단은 지난 10번에 걸친 내용들 중에서 주요하게 좀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 리마인드 해드릴 겸 또 비하인드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많이 질문 주신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짧게 좀 이어갈 거고, 다음 12번째 에피소드부터는 지난 10번째 어떤 그 상황들, 코너들을 좀 많이 이어받아가지고 내용들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마 금요일 날 밤 정도, 늦은 밤 정도에 업로드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주식 리뉴얼, 리뉴얼 투자, 그게 그거죠. 제목은 지금 조금 있다가 약간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리뉴얼이라는 기본 취지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리포트랑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린다. 이 취지는 바뀌지 않으니까 리뉴얼로 검색하시면 거기다 제 이름까지 넣으시면 아마 검색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0번 들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공통적으로 질문 주시는 게 수없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엄중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말씀들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상반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질문들 많으신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상반기에 이제 분석할 리포트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이런 또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요거에 답을 드리고, 네 번째로 제가 노포 맛집이라고 10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게 뭘까? 끝까지 좀 집중해 주시죠. 자, 시장 바닥이 단도직입적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장이 3,000도 무너지고 2,800도 무너지고 2,600도 무너지고 며칠 전에 2,400까지 무너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막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시장 지수를 바닥을 맞춘다? 고점을 맞추기도 어렵지만 바닥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다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가 수준은 2년 전 기억하시죠? 2200에서 코로나19 초기에 2200대 정도 유지하던 지수가 1430대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만에 하루에 100포인트씩 빠지면서 크게 내려갔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1430이 그때 당시에는 바닥 같아서 바닥을 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심리적인 절정의 어떤 매도라든가 패닉이 이 정도까지 지수를 만든 건데, 지금 우리가 1년 전에 3,300에서 결국은 최근에 2,350 정도 레벨까지 거의 1000포인트 조정을 받았는데, 야, 이게 끝이냐, 아니면 여기서 더 밀릴 거냐라는 어떤 상황들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패닉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미국에서도 우리 양대 거대한 그 증권사죠.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3,700 정도 수준인 S&P 500을 3,000까지 내다보고 있는 장이거든요. 미국도 지금 최한 15%에서 20% 가까이 더 조정이 나온다고 전망하는 기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내려가니까 2,400 깨지고 나니까 2,200까지도 갈 것 같아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분들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잠깐 만들어 보면 최근에 3,300에서 1년 동안 쭉 빠져가지고 2,400 레벨까지 최근에 깨졌어요. 2,350, 40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공교롭게 코로나 때 빠지기 전인 2200대 기준으로 보면 2200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아마 논리는 이걸 거예요. 이 저점, 지난번 코로나 그 터지기 바로 전에 고점하고 이번에 저점을 이어봤을 때 2200 정도가 아마 심리적으로 지지되는 마지막 선이 아닐까 싶은 거고요. 지금 2300대 중반 정도에서 심리적인 패닉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버텼던 개인 투자가가 한번 물량을 쏟아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수가 금방금방 한번 세게 밀릴 것 같은데, 그때 순간적으로 2300대 정도 초반 붕괴돼서 2200대 중반이나 초반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뭐 정말 극악스러운 물량이 나오면 2100대 후반도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가 진정한 바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제가 숫자로 표현드리기 그렇지만 2180에서 2250 사이 정도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좀 그럴 것 같고요. 자, 시장 하반기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방금 전에 안타까운 얘기 드렸죠. 순간적으로 개인들 투매가 몰리면 2200대도 경험할 수 있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원래 하반기에 증권회사들 여러 군데에서 전망한 지수의 그 하락의 절정치가 2400 정도였고, 올라가면 2800에서 뭐 3000까지 보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 방향성이 다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2400도 지금 깨고 내려왔으니, 뭐 이런 레인지 안에 하반기 지수가 있다고 하면 바닥을 2300이든 2250이든 2300을 살짝 깨지는 수준이든 뭐 만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내려온다면 올라가는 것밖에 안 남았겠죠. 저는 하반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7월 초부터 그냥 바로 날아가느냐,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상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들은 3분기 말미, 그러니까 한 8, 9월 정도 좀 넘어가서 찬바람 불 때쯤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장이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JP모건 같은 데도 하반기에는 미증시 매도세가 좀 완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지금 한은에서 물가가 5월달 5.4%를 6, 7월에 넘어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때가 결국은 넘어서 제일 피크아웃일 거란 얘기예요. 8월달 넘어서 이 피크아웃 수치가 좀 반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에 인플레 정점을 통과하겠죠. 지금 뭐 미국의 CPI도 이번 5월달 수치가 8.6이 나왔잖아요. 6월달 수치는 뭐 8.8, 9에서 9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8월달에 발표하는 7월 수치부터는 진짜 좀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인플레이션은 8월달 이후에 피크아웃이 되고 그 다음부터 꺾인다. 우크라이나도 일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가요, 8월까지 열심히 싸운 다음에 8월 말에 협상으로 복귀한다고 그런 멘트를 한 거 있으니까 모든 지점이 8월을 가르치고 있어요. 미중 간의 갈등도 결국은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갈등은 커질 수도 있지만 저는 잦아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날짜가 가리키는 건 8월 정도부터는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니까요. 하반기 중반 조금 넘어서부터는 시장이 지금의 지수보다는 높을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요. 자, 상반기 리포트 뭐 수천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 김동엽 전문가가 보기에 어떤 리포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 자, 보통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뭘 봤더니 이게 엄청나게 기가 막힌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드려서 종목이 막 50%, 100%씩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번 이제 상반기 장세를 감안했을 때 위험을 오히려 좀 경고를 해준 리포트가 더 의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항상 1년 전부터 봤던 리포트인데 이렇게 어떻게 용기를 정말 냈을까 하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작년도 4월 달에 나온 리포트인데 삼성전자를 비울 용기라고 해가지고 딱 1년 전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때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세간에 욕이란 욕은 이 리포트 쓴 아마 연구원한테 다 간 것 같아요. 그때가 뭐 7만 원 정도 막 할 때인데 팔라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제 매력이 없다고 이렇게 쓰고 나서 그때 엄청나게 욕 들어 먹었던 리포트예요. 근데 1년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삼성전자를 비울 용기라고 하는 게 이때 용기를 내신 분들이 그나마 다행이지, 욕했던 사람들 그냥 보유하고 뭐 지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계속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여타의 뭐 개별주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좋은 성과는 난 게 아니거든요. 손해가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다 좋다고 삼성전자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삼성전자 비우는 게 더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정도의 이런 리포트가 저는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나 싶고요. 이번 3월 달에도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가 있어요.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이거 3월 25일 날 이번에 나온 건데 목표가를 77,000원으로 낮췄거든. 다른 증권사들 대부분 8만 원, 9만 원 잡을 때 굉장히 목표가를 후려쳐가지고 매도 사인을 굉장히 먼저 준 이런 리포트들이 제 생각하고 좀 비슷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리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노포마집 10개나 소개해 주셨는데 이 중에 좀 진짜 장기로 끌고 가기 너무 좋은 회사가 여러 개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뭐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뭐 종목이 다 지금 돌이켜보면 장기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가졌던 그리고 비전이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0개 종목을 10주 기간 동안에 소개해 드렸는데 이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면 애정도 가고 좋은 회사다. 우리나라에서 뭐 2천여 개의 기업이 있지만 실적과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좋은 회사들이 골고루 망라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반기 시장 탓을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견디지 못하고 좀 하향하는 그런 모양을 띠는 종목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이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제일 빨리 돌 수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유심히 계속 추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중에서 물론 다 마음에 들지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뉴프렉스라고 6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뉴프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종목 개인적으로 제가 애정도 있고 작년 여름에 가격이 한 2,700원 할 때 처음 발굴이 돼가지고 추천을 드려서 한 7,000원까지 갔던 뭐 나름대로 성과도 가졌기 때문에 좋은데 또 특히나 제가 좀 어렵사리 이 공장 회사에 또 방문해가지고 기업 탐방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뭐 지금 좀 부침을 갖고 있고 다시 한 4,000원대 정도로 주저앉았지만 1분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고 적어도 내년까지 실적은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잘 나올 것 같으니까요. 뭐 지금 한 4,000원, 한 500원 요 정도 내외라고 하면 매수를 하셔서 좀 중기로 가져가 본다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가장 연결이 되는 건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이거든요. 얼마 전에 주커버그가 나와가지고 VR 시제품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직접 시연 행사도 했어요. 우리들의 미래다 이런 식으로 시연 행사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기판 쪽, FPCB 쪽을 뉴프렉스가 아무래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메타의 어떤 VR 이런 기기들 이런 것들의 성장과 함께 가장 궤를 같이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좀 침울해져 있는 주가에 대해서는 기회다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11번째 에피소드로 지난 10회 동안 진행했던 주식 리뉴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주셨던 질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답을 달아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의미 있는 내용들 준비해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